For a long time we have dreamed. We have demonstrated once again that only those who dream make the achievement of what they wish. Today, we will see the astounding result. Oh my God. 안녕하세요. 카메라 담다입니다. 저는 광고 촬영 감독으로 활동 중이고요. 모델을 이쁘게 그리고 멋지게 찍는 게 직업인 셈인데요. 저의 촬영 경력을 토대로 카메라의 입문자분들이 인물 촬영할 때 좀 더 시네마틱하고 이쁘고 멋지게 촬영하는 방법을 말해볼까 합니다. 촬영을 잘하려면 무엇이 제일 중요할까요? 좋은 카메라나 좋은 렌즈?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 아이, 연인 등 사랑하는 이들을 잘 담고자 합니다. 요즘엔 브이로그 등 일상을 담는 유튜버 분들도 해당되겠네요. 이미 좋은 카메라와 렌즈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잘 활용 못하시는 분들과 이제 카메라에 관심 갖기 시작하고 배워보려고 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영상의 카메라의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다기보다는 어떤 카메라든지 하다못해 핸드폰으로라도 무언가를 찍을 때 무엇을 고민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카메라 관련 기술적인 스펙 등의 영상은 이미 많은 유튜버 분들이 너무나도 잘 설명한 영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반면 기술적인 측면이 아닌 정작 카메라에 담는 것에 무엇이 중요하고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말하는 컨텐츠는 잘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내용은 영상 촬영 위주의 내용이 되겠지만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 촬영에도 똑같이 적용 가능한 내용이라 생각됩니다. 이제 막 카메라에 관심 갖기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아이들을 잘 찍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께 포커스해서 최대한 쉽게 말해보겠습니다. 인물 촬영 시 어떤 점들을 고려하며 촬영하는지 크게 5단계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인물을 어디에 위치시키고 어느 방향으로 찍을지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백그라운드와 어느 광선 방향으로 촬영할지 결정짓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로 인물과 어느 정도 거리에서 촬영할지 렌즈 초점 거리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는 인물과 같이 움직이며 촬영할 것인지 인물은 세워두고 촬영자가 움직일 것인지 카메라는 그대로의 인물만 움직이게 할 것인지 카메라의 무빙을 결정짓는 단계입니다. 네 번째는 노멀 속도로 촬영할지 고속 촬영으로 할지 프레임 수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느 정도 밝기로 촬영할지 적정 노출 값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여기서 촬영을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5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판가름 날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모든 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그 다음도 잘 따라오겠죠. 인물 촬영에 있어서 백그라운드도 중요한 요소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빛을 담을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것입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빛을 빼고는 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빛의 활용인데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고 그 어떤 조명보다 훌륭한 조명이 바로 자연광입니다. 자연광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가 고수와 초보로 나뉘는 첫 단추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인즉슨 자연광만 적절히 잘 활용할 줄 알아도 이미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눈을 가졌다고 생각됩니다. 구체적인 인물 촬영 팁을 이야기하기 전에 간단하게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광선이 어떠한지를 찾는 과정을 소개해 볼까 합니다. 가족여행을 가거나 여행 브이로그를 한다고 가정해보면 가고자 하는 목적지의 좋은 광선 방향이나 전체적인 분위기를 사전에 먼저 찾아보고 몇 시쯤 도착해서 촬영하면 멋진 분위기를 담을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만든 구글어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을 활용하면 세계 어느 곳이든 대략적인 분위기 및 주변 지형 지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도 바로 이용 가능하며 PC나 모바일 버전도 있으니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검색해 가봅니다. 요즘엔 쉽게 갈 수 없는 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제가 직접 촬영했었던 캐나다의 마린 빌딩을 가보겠습니다. 구글 어스를 통해 3D 입체 화면으로 이렇게 목적지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데요. 이것으로 대략적인 주변 분위기와 지형 지물을 확인할 수 있고 동서남북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광선 방향도 예측 가능합니다. 여기에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그라운드 레벨의 스트리트 뷰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이번 티저편의 촬영지인 선제도 주변을 가보겠습니다. 메인 촬영 장소로 생각했던 뻘다방을 4시 이후부터 오후광을 이용해 촬영할 계획이었기에 한두 시간 여유가 있어서 멀지 않은 대부바다 향기 테마파크를 들렸습니다. 대략의 주변 주행 지물을 확인했으니 어디로 해가 뜨고 어디로 해가 지는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검색창에 일출일몰 지도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역시 구글 지도를 기반으로 일출일몰을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목적지를 검색하면 이렇게 일출과 일몰을 지도상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날짜를 지정해 그 날짜 시점에 일출과 일몰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고해드린 대로 지난 티저편에서 자연광을 어떻게 활용했고 어떤 점들을 고려하며 촬영했는지를 리뷰해보며 인물 촬영 시 팁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촬영은 선제도로 촬영지를 결정하고 나서 이미 저는 메인 촬영 시간대를 오후 4시에서 6시 반 사이 2시간 반 정도를 촬영하겠다고 계획하고 점심때쯤 출발하였습니다. 이날 일몰 시간이 오후 6시였습니다. 첫 번째 팁은 일출과 일몰 전후 한두 시간을 잘 활용하자입니다. 자연광을 이용한 로케이션 촬영에 시네마틱한 영상을 위한 황금 시간대는 일출 직전 30분부터 일출 후 1시간 내외, 그리고 일몰 전 1시간부터 일몰 후 30분 내외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을 예로 들어보면 아침 7시 반에 해가 뜨고 오후 6시에 해가 진다고 가정했을 시 아침 7시부터 8시 반 정도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가 시네마틱한 인물 촬영에 좋은 시간대입니다. 이 시간대는 인물 촬영뿐만 아니라 풍경 등을 담기에도 좋은 시간대입니다. 여행을 가거나 일상 속에서도 이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여 촬영하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는 역광과 역측광을 활용하자입니다. 역광과 역측광을 잘 다룰 줄 안다면 그때부턴 이미 고수가 되어 계신 겁니다. 프레임 안에 밝은 하이라이트부터 어두운 섀도우 부분까지 고르게 담겨 있을 때 그 그림은 풍부해집니다. 이러한 조건이 잘 형성되는 게 역광과 역측광을 활용할 때입니다. 이때는 인물과 배경을 프레임 안에 담을 때 안부와 명부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담을지와 적정 노출을 어느 선으로 잡을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상황에 촬영 경험이 쌓이면 이 정도로 찍었을 때 하이라이트나 섀도우 존 등을 후반에서 후보종으로 살릴 수 있겠다라는 판단도 촬영 시 가능해집니다. 여기서 사진의 로우와 영상의 로고 촬영이 왜 중요한지 알아야 하는데요. 특히 영상 촬영 시 안부 쪽 노이즈나 후보정에서 색을 만지는 작업이 어려워서 로고 촬영을 꺼려 하시는 분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번에 함께 다루기 너무 길어질 것 같아 기회가 되면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역광과 역측광을 활용할 때 특히 로우나 로고 촬영이 이점이 많으니 어려워 말고 꼭 활용했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플레어를 활용하자입니다. 두 번째와 연결되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프레임 안에 플레어를 활용하면 극적인 시네마틱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렌즈 화각과 조리개 값에 따라 플레어 들어오는 느낌도 다 다른데요. 이를 적절히 잘 활용하여 촬영하면 멋진 분위기의 장면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플레어를 만들어내는 광원을 그냥 프레임 안에 직접 출현시키는 것보다 피사체에 겹치게 두고 카메라의 무빙이나 피사체의 움직임으로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를 연출한다면 플레어 효과가 더 극대화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프레임 경계 라인에 보일 듯 말 듯하게 플레어 광원을 위치시키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영상이나 사진에 플레어 광원이 직접 출현하지 않지만 극적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고속 촬영을 적절히 활용하자입니다. 이번 티저편은 컨셉상 고속 촬영에서 슬로우 모션으로 연출하겠다고 계획하고 모두 고속 촬영하였지만
일반 브이로그나 아이들을 찍어줄 때 적절히 한두 컷을 고속 촬영해서 편집에 활용하면 이 또한 시네마틱한 연출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로 흔들림을 두려워 말고 손에 들고 찍는 핸드헬드를 적극 활용하고 연습하자입니다. 간혹 영상에 관심이 많으신 초보자분들이 짐벌 무빙이 들어가줘야 뭔가 고급스럽고 전문가가 찍은 것처럼 생각하고 짐벌부터 구매하는 경우를 꽤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짐벌에 카메라를 올리는 순간 굳이 카메라 무빙이 없어도 되는 샷에서 불필요한 무빙을 주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가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짐벌 무빙은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동선에 잘 활용할 때 그 진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벌 또한 효과적인 무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초보자분들이 짐벌을 사용하는 것을 왜 추천하지 않는가 하면 카메라를 짐벌에 세팅하는 순간 짐벌을 이용한 부드러운 무빙을 얻는 대신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짐벌에 세팅되어 있는 카메라는 즉각적인 샷의 변화를 주기에 제약이 많습니다. 짐벌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초보일수록 더더욱 그렇습니다. 인물 촬영 시 그때그때 좋은 광선과 배경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잘 잡아서 찍는 연습이 필요한데요. 짐벌이 있으니 무조건 카메라 무빙부터 하려 한다는 점이 그 이유입니다. 이제 막 영상 찍는 것에 관심 갖기 시작하는 입문자일수록 카메라 무빙에 관심 갖기보다는 카메라 무빙은 정적이더라도 한 장면 한 장면 좋은 광선과 좋은 백그라운드의 조화를 잘 담는 것에 집중하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씩 손에 들고 무빙을 만들어내는 핸드헬드를 연습하기를 추천드립니다. 짐벌을 활용할 때 부드러운 워킹은 아니어도 분명 핸드헬드만의 라이브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업로드한 영상 중에 짐벌을 사용해 촬영한 영상은 단 한 컷도 없었습니다. 짐벌을 쓸 줄 몰라서 안 썼다기보다는 핸드헬드의 장점을 잘 알고 있었고 굳이 짐벌 워킹이 필요한 컨셉의 촬영이 없었기 때문에 짐벌 활용을 안 했던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 업로드할 컨텐츠 중 촬영 컨셉에 필요하다면 짐벌 사용한 컨텐츠도 만들어 볼 예정이긴 합니다. 정리하자면 먼저 짐벌 구매부터 고민하기 전에 핸드헬드를 연습하고 적극 활용해 보자입니다. 이미 짐벌을 보유 중이시라면 짐벌은 적절한 타이밍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하자입니다. 여섯 번째로 표준 화각과 광각 계열부터 많이 촬영해 보자입니다. 흔히 85mm, 135mm, 70-200 등 망원으로 심도 옅게 촬영한 결과물들을 보고 나도 저렇게 찍고 싶다 생각하며 처음부터 그런 결과물을 흉내내보려 하는 입문자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이제 막 카메라에 입문하는 초보자일수록 배경과의 조화를 프레임 안에 담는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습들이 앞서 말한 촬영 팁들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한 팁들을 잘 기억해서 24, 35, 50mm 화각대로 배경과 광선의 조화를 잘 이루는 촬영을 많이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이전 티저 영상도 핸드폰 클로즈업 등 몇 컷을 제외하고는 90% 이상이 24mm만을 활용해 촬영한 영상입니다. 일곱 번째는 인물 촬영 시 디렉션은 최소한으로 줘라입니다. 광고 촬영의 경우 핸드폰을 잡는 손가락 모양 하나하나에도 디렉션을 줄 때가 있지만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최소한의 디렉션만 주고 연기자가 알아서 연기할 때 자연스럽고 좋은 장면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 입문자인 우리는 전문 모델을 찍는 게 아니고 일반인을 찍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더더욱 최소한의 디렉션이 자연스러운 장면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아이들을 찍을 경우 디렉션 자체가 힘듭니다. 쫓아다니며 찍기 바쁘죠. 아이들을 찍을 때는 앞서 말한 팁들을 어느 정도 숙달이 되었다면 그렇게 찍을 수 있을 만한 포인트를 이미 인지하고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뭔가 찍어보려고 연출하는 순간 이미 아이들의 자연스러움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자친구 등 성인을 찍을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전문 연기자를 찍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디렉션은 최소한으로 하고 좋은 광선 포인트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정도로만 디렉션을 줘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러운 인물 촬영이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일출과 일몰 시간대를 적극 활용하자. 역광과 역축광을 잘 활용하고 플레어도 활용해보자. 때때로 고속 촬영을 적절히 이용하자. 짐벌 사용은 적절한 타이밍에만 제한되어 사용하고 핸드헬드를 연습하자. 배경과 광선의 조화를 잘 이룰 수 있게 표준 화각과 광각 계열 촬영을 먼저 연습하자. 인물 디렉션은 최소한으로 하자.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우 레벨, 하이 레벨 등 다양한 레벨로 촬영하기. 인물과의 거리별 사이즈별, 카메라 레벨 변화주기. 주변 지형 지물을 활용해 공간감 더하기. 리플렉션 활용하기. 안정적인 핸드헬드 만들어내기. 오토포커스와 매뉴얼 포커스를 적절히 섞어 활용하기. 효과적인 사이즈별 샷 구성하기 등등. 인물 촬영 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지만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기회가 되면 하나하나 모두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과 원동력이 됩니다. 혹시 추가로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이런 주제를 다뤄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 등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도 시청자분들이 어떤 점을 관심 갖고 궁금해하는지 참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부족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